안녕하세요. 볼리TV의 성욱입니다. 오늘은 여러 외신이 다룬 이강인 선수 이적설 관련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 자, 발렌시아 이 미드필더 이강인이 올여름 팀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정말 많은 유럽 매체에서 이강인의 이름을 거론했는데요. 네, 구체적인 팀 이름도 나왔습니다. 이강인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팀은 바로 올 시즌 프랑스 리그 준우승팀이죠. 올림피크 마르세유인데요. 비선수 출신으로 유로파 리그를 제패했던 스타 감독이죠. 첼시와 토트넘, 상하이 상강 등을 거치기도 했던 안드레 빌라스보아스 감독이 이끄는 팀입니다. 지난 여름에 부임을 해서 앞선 시즌에 5위였던 팀을 지금 2위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강인을 원한다는 거죠. 마르세유가 4-3-3을 즐겨 쓰는 팀이어서 마르세유에 가게 되면 이 빌라스보아스 감독이 이강인을 어떤 위치에 쓸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현지 전문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적설이 꽤 구체적입니다. 마르세유가 임대 후 완전 이적 조건으로 이강인 영입을 원하고 있고 이적료로 약 200억 원 정도를 책정을 했다고 하니까요. 앞에서도 제가 좀 조심스럽다고 한 것은 마르세유에 간다고 해서 경쟁이 그렇게 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만일 이강인 선수가 이적을 한다면 발렌시아보다는 좀 더 출전 기회가 많은 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르세유는 전술적으로나 스쿼드 경쟁력으로 봤을 때 발렌시아에 비해서 아주 상황이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팀이거든요. 아무튼 현지 언론들은 마르세유만 이강인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 합성 사진들이 저쪽이 마르세유, 이쪽이 이제 니스인데요. 니스는 올 시즌에 프랑스 1부 리그에서 5위를 한 팀이죠. 감독이 저 유명한 파트릭 비에이라입니다. 프랑스 대표팀과 아스날의 레전드죠. 작년 여름에 이적설 대상이던 이 네덜란드 리그 아약스도 후보지로 여전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약스도 중원전이 이제 만만치 않은 팀이어서 경쟁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지 보도에서는 이제 프랑스나 네덜란드만이 아니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도 이강인을 원한다고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팀 이름 안 나왔습니다만 뭐 이강인 선수 정도면 참 원하는 팀은 뭐 세고 셌겠죠. 만약에 뭐 이적이나 임대를 시킨다고 한다면 사실 이강인의 이적설은 이제 여름마다 단골 레파토리가 된 느낌입니다. 뛰어난 잠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소속팀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회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덧 더는 유망주가 아닌 그런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아마 다들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넘겨짚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강인과 동갑인 일본의 쿠보 다케우사가 올 시즌에 마요르카에 임대를 가서 원소속팀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라 충분한 경험을 쌓은 것도 이적설이 힘을 얻고 있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올 시즌 개막하기 전까지만 해도 20세 월드컵 골든볼을 비롯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앞서 나갔다는 게 좀 지배적인 어떤 의견이었죠. 근데 막상 올 시즌이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강인 선수가 물론 꾸준히 출전을 했습니다만 좀처럼 선발 출전 기회를 발렌시아에서 못 받는 동안에 쿠보는 마요르카에 가서 팀이 좀 약팀이기도 하니까요. 팀이 치른 리그 경기 꾸준히 출전을 하고 선발로도 많이 나오면서 기량도 굉장히 발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두 선수의 기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강인은 이제 리그 기록이 아주 아래쪽인데요. 리그에서 이강인 선수가 11경기 출전했는데 선발이 2경기밖에 없어요. 반면에 쿠보는 무려 24경기 출전을 했고 그중에 절반 이상을 선발로 뛰었습니다. 3골 도움도 3개를 기록을 하면서 공격 포인트도 제법 좀 기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강인 선수의 임대 내지는 이적설을 좀 더 좀 부추기는 그런 좀 또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강인에게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우려 내지는 어떤 그 제안들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선수는 경기장에 나와서 뛰어야만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강인처럼 아직 만 20살이 안 된 선수들은 실전 경험을 통해서 잠재력을 좀 만개시킬 필요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지금 발렌시아에 남는다면 당장 뭔가 좀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그런 사실이죠. 발렌시아가 시즌 도중에 살라데스 감독을 선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살라데스 감독이 이제 4-4-2, 4-2-3-1 이 두 포메이션을 주로 이제 돌리고 있는데 부임 초기에 이강인 선수를 꽤 중용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살라데스 감독이 언제부턴가 이제 페란 토레스는 계속 기용을 하는데 이강인 선수에게는 충분한 실전 시간을 좀 주지 않고 있어요. 셀라데스 감독이 뭐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셀라데스 체제에서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를 좀 못하고 있는 게 좀 주지의 사실이라는 거죠. 이강인 선수는 우리가 20세 월드컵에서 봤던 것처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 최적화된 선수입니다.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고 정교한 왼발로 공격수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패스 플레이에 능한 선수인데요. 지금 셀라데스 감독의 축구에서 그런 스타일의 선수를 원하는 그런 위치가 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강인에게 최적화된 자리가 따로 없습니다.
저쪽이 4사이에 보면 이제 포백 앞에 2명, 파레오하고 콘도그비아가 나와 있는 저 2명의 중앙 미드필더 자리. 저기 이제 뭐 독일식으로 표현하면 도펠직스라고 해서 이제 6번 미드필더의 역할을 이제 두 선수가 나눠서 하는, 배분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포지션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격과 수비를 두루두루 할 수 있는, 또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이제 기용이 되는 위치입니다. 적당한 스피드도 좀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 포메이션에서는 이미 발렌시아에서는 파레호와 콘도그비아가 거의 뭐 붙박이처럼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비집고 들어가기 쉽지가 않은 거죠. 뭐 스타일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발렌시아에서 이강인 선수는 주로 이제 사이드 측면 미드필더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 기용이 되든 잘해야 되는 게 선수의 의무이긴 합니다만, 사이드 어택이 이강인의 최대 장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또 아쉬움이 남는 거죠.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은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이 4-2-3-1 포메이션의 3의 가운데 지금 저기 솔레르 선수가 그려져 있는 저 자리가 될 텐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 축구에서 이 자리는 이제 과거의 플레이메이커와는 다르고, 이 셀라데스 감독의 발렌시아 역시도 저 자리를 공격적 너무 전념하는, 수비를 좀 소홀히 해도 되는 그런 자리가 좀 아니에요. 어쨌든 이강인 선수에게는 저는 이 자리가 가장 좀 어울린다고 보는데요. 지금 발렌시아는 이 자리에 이제 솔레르도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만, 파레오 선수도 저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발렌시아에서 이 파레오가 있는 한 그 아래쪽에 아까 제가 도펠적스라고 말씀드렸던 그 아래쪽 미드필더가 됐든 아니면 공격형 미드필더가 자리가 됐던, 이강인 선수가 주전 선발 라인업에서 좀 우선권을 갖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발렌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콘도그비아하고 파레오가 붙박이처럼, 콘도그비아가 좀 더 수비적인 역할, 파레오가 콘도그비아 이 태클 좋아요. 네, 파레오가 공격적인 역할을 이렇게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엔 측면에서 단판을 지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축구에서 올 시즌보다 더 적극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강인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 감내하면서 발렌시아에 계속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 모험에 나설 것인지. 이강인과 발렌시아의 계약이 지금 딱 2년이 남았어요. 2022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뛰는 팀으로 갈 필요는 있지만, 그게 당장 지금 여름이 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이 이적의 적기다, 마지막이다,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저의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일단 선수 본인이 발렌시아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고, 또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이 팀에서 자신의 축구, 또 이 익숙한 환경에서 주전 경쟁을 또 해보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신에서 그 이강인이 발렌시아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 발렌시아 담당 기자로 제가 공신력이 있다고 보는 꼴스 메디아의 액토르 고메즈 기자가 자기 트위터에 이제 관련 얘기를 남겼어요. 이강인이 재계약 제의를 거부한 적이 없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것은 낭설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좋은 건 이강인 축구의 철학이 깃든 발렌시아에서 주전으로 도약해서 더 많은 경기를 뛰는 게 되겠죠. 굳이 뭐 이적이나 임대를 갈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가능성을 벌써부터 포기를 한 채 지금 당장 팀을 옮겨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확실한 1군 스쿼드에 지금 포함이 돼 있고, 후진 명단에 계속 이름이 들잖아요. 물론 선발은 아니어도 굉장히 꾸준히 그래도 경기 출전 기회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석 달 전에 만 19살이 됐거든요. 아직 굉장히 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 이 팀에서 승부를 본다고 본인이 결정을 한다면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제안이 와서 팀을 옮기든, 발렌시아에 남아서 더욱 치열한 경쟁에 몸을 내맡기든, 그 누구보다 이강인 선수 본인의 의지와 꿈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든 아마 팬들은 이강인 선수의 선택을 응원할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볼리TV 서영욱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 화이팅!